우리 문장에서 이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데 접속어도 쓰이죠. 그리고 이제 문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속어 지시어들이 쓰이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접속어 지시어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들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과 문단과 문단이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글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작가가 하는 그 전체 큰 그림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접속어랑 지시어를 작가가 활용한 것들을 우리가 또 역으로 잘 파악해내면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접속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접속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 정보와 정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 순접 관계.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그냥 이어받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우리 접속어가 있어요. 자, 어려운 말로 또 순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의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그걸 역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정보들도 있어요. 앞뒤의 문장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해서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에서의 인, 그리고 결과의 과.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 자체가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 관계. 앞에 내용 하던 거를 이제 다른 화제로 좀 바꿔서 이 화제 얘기하고 이 화제 얘기해서 엮어서 얘기하든지 이 화제 얘기하고 저 화제 얘기해가지고 그것의 차이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앞에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꿔서 연결하는 접속사로 우리가 그런데 한편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등 병렬 관계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앞뒤 내용이 이제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또 연결되는 것들. 자, 그렇게 연결해주는 접속어에는 또한 혹은 및 이런 애들이 이제 대등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어를 잘 활용하면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이 돼서 여러분 문제 풀고 내용 파악하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첨가해주거나 보충해주는 관계도 있어요. 앞에 했던 내용에다가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거나 보충해주려고 할 때 쓰는 접속사. 더구나, 게다가, 뭐 그뿐 아니라 이런 거를 딱 이런 게 나오면 아, 지금 얘기한 거에다가 더 덧붙여주려고 하는구나, 보충해주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거에서 더 잘 이해하게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접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환원, 요약. 자, 앞에 나왔던 환원이라는 거 말을 바꿔서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또 앞에 말을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정리까지 해줘. 그럼 완전 고마운 거죠. 앞 내용을 바꿔 말하거나 간추려 요약할 때, 자, 여기서 요컨대 나오거나 즉 나오거나 결국 나오면 여러분이 완전 별표. 왜요? 요거 나오면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핵심, 그 문단의 핵심을 말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싹 정리해줄게. 이거 완전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요컨대 즉 결국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정보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 있냐면 예시 관계 있어요. 앞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시가 나오면 여러분 반가워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게 얘가 될 듯 말 듯 했는데 예시가 나와. 그러면 뭐예요? 아, 예를 들어주니까 내가 이제 이해를 더 잘하게 되겠고, 앞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됐던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용을 접해주시면 돼요. 자, 그 접속사로는 예컨대, 예를 들어, 이를테면, 가령 뭐 이런 선지 나오면 와우, 나의 이해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 그 접속사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역접의 접속어,
다음에는 주의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펼친다는 거, 그게 글의 중심 내용일 확률이 높고,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건 차이점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출제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인과의 접속어도 이제 내용 정보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얘기해 준다는 건 현상의 원인, 가져오게 된 결과 막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 인과의 접속사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요약의 접속어도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접속사들 나오면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어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웬만큼 우리는 계속 글을 읽어오기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문제는 제가 한 문제도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것들 풀어보시고 정답 집중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비문학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다? 거기에 나오는 화제를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작자의 생각에 대해서 나도 같이 사고하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작가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읽기를 하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시어들이 있어요. 지시어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시어가 맥락상 가르치는 애가 뭔지, 지금 이 지시어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지시어인데, 자, 이것은 지시의 기능을 가져요. 이야기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대상을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가리킬 때 쓰이죠. 자, 그리고 이 지시어는요, 전술 언급의 기능. 이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을 언급하는 기능. 그때 앞에 나왔던 문장 안에 뭐 그때가 언제인지 나왔겠죠. 그 애가 누군지도 나왔겠죠. 거기가 어딘지도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어제 5시에 놀이공원 앞에서 지훈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지훈이가 안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그 애를 안 보기로 했거든. 그런데 지훈이네 할아버지께서 그저께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에 있었대. 그때 그 애는 거기 가느라 못 왔던 거겠지. 그때 뭐예요? 어제 5시에. 그 애는 누구예요? 지훈이는 거기 할아버지 장례식 가느라 못 왔던 거겠지. 해야지 내용 파악이 여러분 제대로 된다는 거. 지시어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30세 미만의 신세대는 2천만 명을 넘어 총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사용해주면 내용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해줘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이 신세대들, 자, 그들이 43%다. 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자, 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30세 미만의 신세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인구의 총 43%를 차지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600개 이상의 채널과 8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 등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자라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세대로 디지털 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30세 미만의 이 신세대들, 인구의 총 43%를 차지하는 그 이들이잖아요. 이들. 걔네가 디지털 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윷놀이를 즐기는 것은 그것이 삶의 우여곡절을 재미있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뭐예요? 윷놀이 즐기는 것. 윷놀이 즐기는 거 왜 사람들이 즐긴대요? 우여곡절을 재미있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들은 윷놀이를 통해 긴장과 흥분을 맛보게 된다. 윷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여곡절을 담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긴장과 흥분을 맛보게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앞문장들 지시하는 거죠. 윷놀이의 규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들이 의미하는 것, 이러한이 의미하는 것 파악해 주셔야 정보들 제대로 더 잘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시어 접속어 통해서 여러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는 거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접속어들 나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 드렸죠. 예시가 나오면 어떤 마음을 가져라? 아, 내가 정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겠네, 고맙네. 자, 그러나 나오면 뭔가 차이점을 얘기하든지 앞에서 나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얘기 하려나 보네. 그럼 여기 주목해야겠다. 뭐 요컨대 따라서 뭐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내용 한번 정리해 주려나 완전 땡큐하네.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이해한 것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접속어 지시어들을 여러분 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